이 꽃 보면 이 꽃 참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꽃은 원산지가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의 높은 고산지대에 안개가 많고 습기가 많은 그런 곳에 자라는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등불을 밝혀놓은 꽃처럼 보인다 해서 이 꽃의 이름이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꽃의 모양이 마치 초롱불을 밝혀놓은 것처럼 참으로 매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랜턴이라고 해서 히말라야 랜턴, 손전등이라는 뜻이죠. 손전등에 불을 밝혀놨다. 그래서 히말라얀 랜턴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진달래과의 히말라야 등불이라고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아주 예쁜 꽃이 피는데 이 히말라야 등불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등불에 꽃이 핀 모습을 보면 마치 초롱불을 밝혀놓은 듯한 그러한 꽃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초롱불을 잘 모르니까 요 랜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히말라야 등불을 히말라얀 랜턴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말라야 등불의 또 다른 별명은 대리석 무늬의 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대리석 무늬 꽃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마블 패턴드 플라워스라고 합니다. 대리석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꽃이다. 그래서 마블 패턴드 플라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등불의 꽃을 보면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축축 늘어집니다. 늘어져서 마치 수양보들이나 능수보들의 가지처럼 아래로 축축 늘어진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가지가 위로 치솟거나 아니면 옆으로 펼쳐지는데 아래로 축축 늘어지는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말라야 등불에 늘어지는 가지에 이렇게 초롱꽃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초롱초롱한 초롱 등불을 밝혀놓은 듯한 이러한 꽃이 피게 됩니다. 이 꽃은 보통 이렇게 한 개가 피거나 이렇게 한 개가 피거나 이게 두 개의 꽃이 모여 피거나 아니면 세 개의 꽃이 모여서 핍니다. 그래서 한 개 내지 세 개의 꽃이 모여서 아래로 매달려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꽃이 바로 히말라야 등불의 꽃입니다. 이 꽃은 보통 보면은 1월 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5월 달, 6월 달 경에 꽃이 제일 많이 피며, 그러니까 1년에 반 정도를 이 꽃을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말라야 등불이고, 이러한 개화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꽃을 화분에 담아서 실내에 거실에 두면 인기가 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개화기간이 길다고 하는 그러한 꽃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등불은 거실에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꽃은 이렇게 피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가지에 달려있는 여기 이 부분을 꽃자루라고 하고 아래쪽을 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은 통꽃입니다. 통꽃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이 아랫부분에서부터 여기 이 부분까지는 전부 딱 달라붙어 있는 파이프 모양의 통입니다. 그래서 통꽃이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이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꽃뿌리 갈래조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통꽃을 우리들은 꽃뿌리라고 합니다. 꽃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뿌리의 모양이 마치 땡땡 종을 치는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종 모양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2에서 28mm, 그러니까 2.8cm, 3cm가 안 되는 그런 제법 커다랗고 아름다운 꽃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꽃뿌리가 28mm인데 요게 28mm인데 여기에 꽃자루에는 보면은 털이 많이 있죠. 요 털은 샘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선모라고 하는데 이러한 샘털이 많이 달려있는 꽃자루의 길이는 여기에 보면은 꽃자루는 7에서 25mm 정도로 선모라고 하는 샘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선모, 샘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자루는 조금 전에 이렇게 25mm라고 했는데 꽃뿌리의 길이는 28mm. 그래서 꽃자루의 길이와 꽃뿌리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지만은 꽃뿌리의 길이가 좀 더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말라야 등불의 가장 큰 특징이 꽃뿌리 통부에 요 진한 붉은색의 무늬, 줄무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모양이 지그재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그재그 모양의 줄무늬가 있는데 이러한 줄무늬를 서양 사람들은 이 줄무늬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해서 이것을 마블 패턴드 플라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블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이죠. 그리고 패턴은 같은 모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대리석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서양 사람들은 극찬을 하고 있는 꽃이 바로 히말라야 등불의 이렇게 예쁜 꽃입니다. 근데 요 꽃뿌리 통부의 요 속에는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 속에는 수술대도 있고 암술도 들어있습니다. 암술도 들어있는데 수술을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요만큼이 수술대인데 수술대의 길이는 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술대는 짧은데 꽃밥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꽃밥의 길이가 수술대의 길이보다 훨씬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대보다가 꽃밥이 길다고 하는 이런 특징은 진달래과 식물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등불이 바로 진달래과에 속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술대와 꽃밥의 길이에 있다고 봐도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말라야 등불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아까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꽃뿌리 통부가 있고 아래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게 5갈래로 갈라진다 그런 뜻이죠. 5갈래로 하나, 둘, 셋, 넷, 5으로 갈라져서 이 5개로 갈라지는 이러한 능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능선 하나, 여기도 능선 하나, 뒤에도 능선 하나 해서 5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샘털이 있다. 샘털은 아까 사진에서 여기 이 부분에 샘털이 보였죠. 샘털이 보이고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수술대의 꽃밥만 보이고 여기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암술대입니다. 그래서 꽃밥의 길이보다가도 암술대의 길이가 더 길다. 그래서 암술대는 나중에 보면은 꽃이 떨어지고 나서도 보면은 암술대는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 등불의 꽃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히말라야 등불의 잎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등불의 잎을 만져보면 잎은 단단하고 뻣뻣합니다. 뻣뻣하고 단단한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가죽질, 혁질이라고 하죠. 이러한 가죽질이면서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달립니다. 어긋나게 달리고 잎은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이 잎의 길이가 한 2cm 정도까지 큽니다. 이게 2cm 정도까지 되고 폭은 최고 넓으면 8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은 이렇게 길게 뾰족한 이러한 형태의 잎이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잎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여기 잎의 가장자리, 양쪽 가장자리가 약간 뒤로 말리게 됩니다. 뒤로 젖혀져서 뒤로 약간 말리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잎을 약간 옆에서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잎이 오목하게 뒤쪽이 쑥 들어간다. 이렇게 잎이 오목하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이러한 히말라야 등불은 잎의 표면을 보면은 잎의 표면에는 털이 거의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잎의 가장자리, 이쪽을 보면은 잎의 가장자리에는 이러한 톱니가 여기 이렇게 뭐가 하얀 게 보이는 요것들이 바로 톱니입니다. 이러한 톱니를 우리들은 미세한 톱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세한 톱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톱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이번에는 이 히말라야 등불의 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히말라야 등불의 줄기는 덩이 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자로는 괴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투버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덩이 줄기를 가지고 있는 히말라야 등불의 줄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등불의 이 줄기를 보면은 이 줄기는 최고 40에서 60cm, 최고 60cm 정도 자라게 되는 늘푸른 떨기나무, 한자로는 상록관목이라고 합니다. 상록관목에 이러한 잎이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인데 그 가지를 보면 이 가지는 보통의 나무들은 위로 치솟거나 아니면 옆으로 쫙 펼쳐지는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말라야 등불은 아래로 축축 늘어져서 마치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처럼 가지가 길게 자라서 아래로 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어린 가지를 보면은 어린 가지에는 젓갈색의 샘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젓갈색의 샘털이 빽빽하게 촘촘하게 밀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젓갈색 샘털을 우리들은 선모라고 합니다. 한자로 선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샘털이 밀생한다, 빽빽하게 많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등불의 가장 큰 특징은 줄기의 밑부분에 있죠. 줄기의 밑부분을 보면은 이 줄기의 밑부분은 점점 굵어져서 비대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가 굵게 비대해지는 이러한 줄기를 우리들은 덩이줄기라고 하고 한자로는 괴경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괴경이라고 하는 덩이줄기, 이 덩이줄기의 모양을 보면은 너무나 예쁘죠. 너무나 특이하고 특징적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덩이줄기를 즐기기 위해서 분재 애호가들이 이것을 아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덩이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덩이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덩이줄기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줄기의 일부가 녹말 따위의 양분을 저장해서 덩어리 모양을 이룬 것, 이것을 우리들은 덩이줄기라고 하고 한자로는
괴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덩이줄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에는 대표적인 것이 감자가 있고 또 돼지감자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공부한 히말라야 등불도 바로 요 덩이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네모네라고 하는 예쁜 꽃도 덩이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덩이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눈, 싹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아라고 하는 이러한 눈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난다 하는 이러한 줄기를 우리들은 덩이줄기라고 합니다. 덩이줄기에 대비해서 덩이뿌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덩이뿌리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뿌리죠. 뿌리가 영양분을 축적하여서 크기가 점점 커져서 뚱뚱하게 된 것을 우리들은 덩이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괴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덩이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있고 무, 당근, 칡, 마 이러한 식물들의 뿌리는 뿌리에 영양분을 축적해서 뚱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뿌리를 우리들은 덩이뿌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덩이뿌리와 덩이줄기를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이 눈을 보는 것입니다. 싹이라고 하는 한자로 아라고 하는 싹 눈을 보면은 눈이 머리 부분에서만 나면은 덩이뿌리이고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에서 나면은 덩이줄기라고 구별을 하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이번에는 히말라야 등불의 원산지, 어디가 원산지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생육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히말라야 등불의 원산지는 네팔이나 또는 부탄 같은 히말라야 남부지방과 인도의 동북부 그리고 미얀마의 북부 지역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자생지에서는 히말라야 등불은 안개가 자욱한 습한 숲속에 큰 나뭇가지 위나 아니면 이끼가 끼어있는 바위에 붙어서 살고 있는 착생식물이 바로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이 히말라야 등불의 생육 환경은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 출신이기 때문에 시원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여름철에 직사광선을 피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반그늘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 히말라야 등불은 공중의 습도가 높은 곳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무기를 들고 수시로 미스트 서비스를 해주면 이 히말라야 등불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등불은 주로 꽃꽂이, 삽목이라고 하는 꽃꽂이 방식으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새로 나온 가지를 잘라 심으면 뿌리를 잘 내립니다. 또한 성숙한 개체에서 씨앗을 채취해서 파종을 하기도 하지만 인내심이 아주 필요한 나무가 바로 히말라야 등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히말라야 등불의 열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등불의 열매는 물열매라고 하죠. 한자로는 장과라고 하고 영어로는 베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의 열매가 바로 물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입에 깨물면은 얇은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그 속에 물이 많은 달콤한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나오는데 그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물열매라고 하고 히말라야 등불도 물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러한 물열매를 맺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 히말라야 등불을 히말라야 허클베리 이렇게 히말라야 허클베리라는 별명도 붙여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불은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작고 보라색의 물열매, 한자로는 장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물열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지름이 0.8cm에서 1.5cm 정도로 작은 포도알 정도의 크기입니다. 물열매는 겉면에는 이렇게 미세한 털이 듬성듬성 보입니다. 이 물열매를 자생지 원주민들은 산길을 올라가다가 목이 마르면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매를 날것으로 즐겨 따 먹는다고 합니다. 서구권의 식물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 열매를 히말라야 허클베리라는 별명으로 불러주고 있으며 이 열매를 간식처럼 따먹기도 합니다. 태국의 북부나 네팔의 민간요법에서는 히말라야 등불의 열매나 줄기 아랫부분의 굵은 부분인 덩이줄기를 열병을 앓은 후 기력 회복을 위한 영양 보충제로 사용을 하거나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용도로 썼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히말라야 등불은 반려식물 시장에서 희귀식물 및 행잉 플랜트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괴경이라고 하는 덩이줄기를 노출시켜서 심는 분재 스타일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카페 인테리어나 테라리움의 포인트 식물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